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 나는 회피형 인간인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하는 것을 싫어한다. 혼자 있는 편이 더 마음이 편하다. 책임이나 속박을 싫어한다. 상처받는 일에 민감하다. 실패가 두렵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심리학 용어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회피성 인격 장애라 지칭한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거리를 둘 뿐 아니라 실패할 것 같은 일, 상처받을 만한 일을 최대한 피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위축되기 쉽다. 자신의 능력보다 질적으로 낮은 삶에 만족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나 정서적 유대관계를 회피한다거나 책임져야 할 일을 회피하는 성향은 비단 회피성 인격장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언뜻 보면 매우 사교적이고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혹은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사람 등등 많은 유형과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을 좀 더 깊이 추적해보면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회피형 애착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지장이 되는 수준에 이르면 회피성 인격 장애라고 부르는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나 자신을 위해 쓸 돈을 줄이면서까지 가족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닌 회피형 애착 성향 때문이다. 회피형 애착 성향은 그 사람의 인생을 곤란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우리는 살아나가야 하고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삶을 마무리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쨌거나 지혜 내지는 삶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걸까? 회피에서 벗어나는 첫걸음. 회피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삶의 주체성을 되찾는다는 말과 거의 동의어이다. 그를 위한 첫걸음은 지금까지 피하기만 했던 문제와 마주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이다. 그것은 완전한 회복을 위해 피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단계이다. 회피에서 벗어날 때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한다. 불만이나 분노, 절망 같은 것이라 해도 먼저 그것을 말하고 자신이 상처받은 지점과 마주하는 것이 거꾸로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물론 상처받은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저 한탄하고 절망과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일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기에 회복의 열쇠가 있다. 회피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 과제는 자신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이다. 바로 앞에 있는 문제와 맞서야 한다. 시간의 길고 짧음은 있지만 회피의 함정을 극복한 사람은 반드시 심리적 반전을 경험한다. 도망쳐봤자 별 수 없다. 아무리 불안해도 뛰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마음먹는 것이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동안 불안하고 무섭고 도저히 접근할 수 없을 것 같던 상황도 별거 아닌 걸로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상황에 뛰어들어 보면 본인이 느껴왔던 불안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기 불안은 현실에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게 특징이다. 폭로요법은 예기 불안에 빠진 사람이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의 상황 속으로 뛰어들어가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를 극복하도록 해준다. 이 요법을 행할 때는
우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여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상처가 깊은 회피형 인간의 경우에는 그저 그걸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워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평정심을 잃기도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자신을 격려하면서 그 마음에서 도망치지 않고 계속 그 상황을 느껴봐야 한다. 본인이 도망치지 않고 맞설 수 있다면 공포와 불안은 점차 희미해지면서 상황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된다. 회피형 인간의 마음에는 실체가 없는 공포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해 너무나 높은 기대치를 품고 있다는 것이다. 그 기대치가 실패에 대한 공포를 강화하여 더욱더 회피형으로 견고해지는 것이다. 불안이나 공포는 심리적이자 생리적인 현상이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불안이나 공포를 제거하지 못하면 좀처럼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효과적인 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폭로요법이다. 본인이 극복하고 싶어하고 그를 위해 괴로운 상황과 마주해 보려는 마음을 갖게 되면 폭로요법은 강력한 해독제로 작용한다. 운명의 목소리에 따라라. 회피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일은 자신의 인생의 주체성을 되찾는 일이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될 만큼 인생은 단순하지 않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무수한 인과의 사슬과 우연의 결과에 불과하다. 아무리 당신이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관리하려 해도 온갖 우발적인 요소와 타인의 행동에 의해 영향받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아주 적은 부분만을 우리의 의지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자신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기회가 왔을 때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찧을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실패하지 않을까? 잘 안 되지 않을까? 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싶어 겨우 찾아온 운명의 목소리에 귀를 막지 않아야 한다. 하늘의 뜻이라는 순간이 평생 몇 번인가는 있다. 그때는 일단 해보는 것이다. 해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회피형 인간은 지금의 상황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다는 교착 상태에 빠지기 쉽지만 외부에서 손을 당겨주면 의외로 움직인다. 만약 누군가가 손을 내민다면 그것에 순순히 매달려보자. 꼼짝 않고 아무것도 바꿔보려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서 도망치지 않는다. 도망치지 않고 성가신 일에도 자신이 먼저 뛰어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회피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열쇠이다.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일은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살아가려고 각오를 다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체성을 되찾는 일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자.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기로 결심한다 등 자신의 결심, 각오를 명확한 형태로 말한다.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강한 힘을 갖는다. 나는 이렇게 되기 위해 이것을 한다 라고 말함으로써 실제 행동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말만 앞세우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라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을 입 밖으로 내는 편이 행동을 유발하는 데 좋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스스로에게는 결심을 명확히 해둬야만 변화가 찾아온다. 그리고 결심이란 타인에게 말함으로써 더욱 긴장감을 느껴 자신을 갈고 닦게 되어 강건해지게 마련이다. 명확한 의사결정과 강인한 각오를 다져보면 인생이 전혀 새롭게 움직일 것이다.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계속 도망쳐봤자 마지막 순간에는 죽음이 쫓아와 당신을 집어삼킨다. 스스로를 관 속에 집어넣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오고 관 속에 들어가게 된다. 마지막은 모두 똑같다. 죽으면 불에 타 재가 된다. 도망쳐도 소용없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즉, 마지막은 파멸과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과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두 패배자이다. 어떤 도전도 결과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마지막은 실패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우리는 그 결과를 선택할 수 없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는 것뿐이다. 도전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그뿐이다. 도망치며 살 것인가, 불안이나 공포와 맞서며 살 것인가, 상처받는 것을 피하려고 자신의 인생으로부터 계속 도망칠 수도 있고, 도망치는 것을 그만두고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며 살 수도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당신 자신의 몫이다. 거꾸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도전할 수 있다. 결과는 실패라 하더라도 도전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실패라는 결과에만 사로잡혀 살 것인가, 아니면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가능성이라는 과정을 음미하며 살아갈 것인가. 결국 인생은 결과에 의미가 있지 않다. 그 묘미는 과정에 있다. 도전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피하면 인생이라는 과일을 맛보지 못한 채 썩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과일은 어차피 썩게 마련이다. 그러니 썩기 전에 먹는 게 무슨 문제랴. 이상은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의 책 속 지혜였습니다. 회피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